수치에서 제4강 두 번째 시간에는 저항을 사용해서 병렬회로를 구성하고 병렬회로에서 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과 1차 지연 함수를 하나 만들고 1차 지연 함수에서 콘덴서에서 일어나는 전하 강하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 병렬회로 접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3kΩ과 5kΩ이 그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키르호프의 전류법칙 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르호프의 전류법칙은 요 임의의 점에 있으면은 이런 유입되는 전류는 이렇게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요 식을 사용해서 상태 방정식도 만들고 합성 저항 구하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런 회로, 요 회로에 있어서 옴의 법칙과 키로이프 법칙, 전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식은 요건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옴의 법칙이고, 요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요 임의의 점, 요 임의의 점에 유입되는 전류 I는 유출되는 전류 I1과 유출되는 전류 I2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I1은 이렇게 I1과 I2는 이렇게 지금 정의가 옴의 법칙에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이 되고, 여기에 I1과 I2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것을 다시 요식 V는 RI, 요 옴의 법칙 이거하고 같은 형태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 식에서 요렇게 지금 합성 저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 요 3kg, 5kg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합성 저항은 1.875kΩ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4V가 흐르고 있고, 여기 유입되는 전류는 요 합성 저항 이거하고 요 전압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저항 병렬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문서에서 전기기술 다이아그램 요 디폴트 템플릿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전기기술 NEMA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전기기술 NEMA에서 에너지원에서 배터리, 요 배터리 셀을 클릭해서 편집 문서로 가져오고, 또 기본 수동 및 능동 컴포넌트에서 이 저항을 선택해서 저항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편집 문서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저항을 갖다 놓고 저항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요 컴포넌트 속성창에서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1kΩ, 저항은 1kΩ 되어 있는 것을 5kΩ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3kΩ, 그래서 5kΩ과 3kΩ으로 저항 값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전류 측정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전류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전부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요 시뮬레이션을 누르고 요 이노드 다이나믹 측정기 요걸 선택을 해서 여기에 마우스를 찍고 위치 지정해 주고, 다시 여기에 마우스를 찍으면은 요렇게 지금 노란 창이 하나 뜨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한 상태에서 요 Y 플로트,
이걸 클릭을 해서 플로트하는 창을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트 창을 불러왔으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요 YT 플로트에 놓게 되면은 이렇게 X축은 시간, Y축은 출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우리는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체크해주고 단위는 미리암페어. 자, 여기에 기록 이걸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해서 여기에 I1, I2 전류를 여기는 I1, I2 전류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류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합성 저항 구하는 것이 아까 1.875 kΩ이고 24V 넣으면은 12.8V. 그래서 여기에 전류 측정은 12.8mA가 이렇게 나타나고, 자, M1에서는 8mA, 요 V2, I2에서는 4.8mA가 측정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1차 시간 지연 요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력되는 인가 전압 EI가 있고, 요 저항이 있고,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상태가 되겠고, 커패시터의 양 단위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상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요 콘덴사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식을 하나 만들고, 커패시터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요거는 커패시터의 고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적분 기능을 가진 특성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어주고, 괄호 안에 있는 t는 괄호 안에 있는 s로 바꾸었습니다. 저항은 그대로 가져오고, 자, 여기에 적분이 하나 있습니다. 적분은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티의 정전 용량 곱하기 s분의 1 이렇게 가져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요것도 적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식을 정리를 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식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여기에 출력단에 여기에 라플라스 변환한 자리에 요 i를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자, 요렇게 쭉 정리를 했고, 자, 요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자, 요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i를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를 넣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자, 요렇게 출력과 입력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서 RC 요것을 우리가 T 이렇게 되었습니다. T로 두고 이걸 우리가 시정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회로에서는 요 출력 전압 이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입력 전압하고 값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시정수에 따라서 시정수가 크면은 천천히 갈 것이고, 시정수가 작으면은 이렇게 빨리 입력 전압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여기에 입력 5V, 저항은 여기 100kΩ, 100kΩ이고 커패시티의 정정 용량은 0.1 마이크로페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EO가 얼마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요거는 콘덴서의 고유의 특성. 자,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자, 한번 적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S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i를 자, 여기에 대입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정수 이거는 RC가 되겠습니다. 이 시정수는 목표치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수 100kΩ, 100kΩ을 넣고 0.1 마이크로페럿 넣어서 계산하니까는 0.01초. 자, 5V가 있으면 5V 곱하기 0.632라면은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 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0.01초 만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요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을 가져오고 5kg, 여기서는 50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하겠습니다. 50 마이크로페럿 사용한 걸 해서 한번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50 마이크로페럿 단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전기기술 NEMA를 선택해서 요 저항하고 배터리셀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24V와 저항을 가져오고 요 커패시터는 요 기본 수동 및 능동 컴포넌트 밑에 오면은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커패시터를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커패시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4.7 마이크로페럿 되어 있는데 속성창에서 이렇게 50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어주고 저항도 1kΩ 되는 것을 5k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탭을 누르고 요 이노드 다이나믹 측정기를 가져와서 여기에 마우스를 찍고 표시 위치를 지정해주고 다시 마우스를 찍고 이렇게 해서 측정계기 속성이 나타나면은 전압을 나타내고 기록해서 체크.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YT 플로터에다가 요걸 YT 플로터를 출력해서 요걸 편집문서에 가져오고 요걸 드래그해서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검은 마크가 났을 때는 그 아까 그 속성창에서 기록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고 기록을 체크를 하면은 빨간 마크가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전압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이 이게 값이 작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자,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그 표시되는 위치대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류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지연 함수에서는 이렇게 그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떨어져 오고 전압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Y축 크기 조정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번 요거는 이제 Y축 크기, 2번은 X축, 3번은 이제 XY축 이거를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변화를 그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우스, 그래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측정값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측정값 내보내기 이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파일 내가 저장하는 파일 이름에다가 .txt 파일로 요 데이터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되게 되면은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메모창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값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시간, 이것은 전압값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